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여기 문학을 다 끝낼 생각이에요. 문학을 전체 다 끝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저 뒤쪽에 좀 어려운 이제 문법을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자, 64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루소의 자, 사회계 양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자, 풀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이거 풀어봅니다. 루소의 사회계양론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할게. 자, 1분만 드릴게요.
자, 같이 하죠.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인문지문이잖아요. 어떻게, 뭐, 인문사회인데, 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이렇게 읽어줘야죠.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자, 도식화하면, 자,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 무엇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화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는 학자가 둘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학자. 마찬가지로 뭐가 와야 돼요? 똑같이 무엇 잡아주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도 이제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가 학자 A는 B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야죠. A는 여기는 not B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자, 상대적인 짝을 잡는 게 중요해. 자, 그렇다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1번 문제에서. 자, 첫 번째. 아, 이것은 일치 문제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풀어야겠네. 그렇지? 우리가 이 실시간은 단락별 실시간으로 풀어야겠다. 자, 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각각의 주어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어부. 자, 주어부 확인해 보시면 봅니다. 자, 1번에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주어죠? 자, 끊어. 자, 2번에 루소는 끊어. 3번에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끊어. 4번에 루소는 끊고 5번에 루소는 끊고. 자, 그러면 갑자기 소소소소소 하니까 좀 소고기가 떠오르는데, 자, 그걸 다 떠나서 우린 뭡니까? 학자가 둘이 나왔죠. 뭐니? 루소 이전의 사상가와 그 다음에 루소. 자, 둘은 뭐예요? 차이. 이렇게 읽어줘야겠구나. 됐죠? 요 전략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자,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루소.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 집중해줘야죠. 집중. 자, 그렇다면 앞부분에는 루소 이전의 사상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루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립니다. 따라서 루소 이전의 사상가를 갖다 붙인 이유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둘은 상대적 짝을 잡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자, 이게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3번의 기억 보니까 복종입니다. 그리고 A에도 복종입니다. 그럼 둘의, 자,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3번에서는 말한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비교형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과, 자, 차이점을, 자, 잡아내자. 됐죠? 자, 요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습니다. 자, 읽어보셨기 때문에 먼저 미리, 자, 저거 한번 보고 갈게. 자, 루소 이전의 사상가. 자, 사상가. 민중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럼 민중에, 얘가 민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루소. 여기 뭐 나와야 돼? 똑같이? 그렇지. 민중. 화제는 공통성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not B라고 우리가 잡아내셔야죠. 이렇게 읽어서 퍼펙트하게 읽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 자, 세모 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세모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칠 거고, 그 다음에 다단락에 루소는 동그라미 치고 물결 쳐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가자.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자, 세모 잡아. 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다. 그래서 민중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자,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특출난 한두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며, 자, 어떻게 해야 저들을 반듯한 인간으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인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자, 고민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자. 루소 이전의 사상가, 민중을 어떠하다? 자, 믿을 수 없어요. 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체.
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들은 뭐의 대상? 지배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이해해줘야 돼? 믿을 수 있고요. 지배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읽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가야 돼. 두 번째 단락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 민중의 불쌍한 처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뭘 걱정했어요? 무질서를 걱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A, not B가 나왔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이지. 그래서 민중은 어떠하다? 불쌍한 처지 X. 자, 어디 밑줄 쳐? 뒤에 무질서에 밑줄 쳐. 아, 그럼 루소 이전의 사상가는 민중은 뭐한다? 그치? 무질서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 요거 밑줄 쳐야죠. 즉, 뭐의 대상? 통제의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통제.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루소는 뭐라고 얘기하겠니? 믿을 수 있고 통제의 대상이 아니고 질서가 있어.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이것이 바로 루소 이전 사상가들의 진짜 고민. 답은 하나. 맛 안 듣는 아이에게 매가 약이 듯이. 자, 듯이 동그라미 쳐야 돼.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우리가 비유라고 했지. 비유는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지. 그지? 동일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자, 그 부분은 무조건 체크해줘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우린 동일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동일성. 자, 쓰면서 보세요. 자, 동일성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자, 동일성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런 방식으로 나오죠. 자, A면 B. 그럴 때 C는 A야. 따라서 선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C는 B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맞는 선지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에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B와 그 다음에 유추. 이렇게 나올 때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자, 가장 많이, 자, 독서에서 사용하는 게, 자, 뭐뭐 듯이, 자, 그 다음에 뭐뭐처럼. 요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자, 적으세요, 빨리. 목 때리지 말고. 자, 다 적어야 돼. 자,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보시면 뭐뭐 듯이, 뭐뭐처럼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줘야 돼. 반드시 물어봅니다. 출제 요소가 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성의 원리.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밑줄 쳐볼까? 민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지배하고 통제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야. 폭력이 필요합니다. 자, 복종하지 않고 멋대로 굴면 죽음뿐이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했고요. 됐죠? 이럴 때, 자, 민중들은, 자, 민중들 동그라미 쳐야 돼, 이때. 민중들 동그라미. 자, 밑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뭡니까? 자, 바로 사회계약은 어떤 계약? 수직적 계약이다. 요거 밑줄. 그래서 밑에 복종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계약?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약은, 자, 수직적 계약이고요. 중요한 포인트. 자, 복종.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또 한 번 나올 수 있죠. 루소 이전의 사상과 사회계약 수직적이다.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수직의 반대가 뭐야? 수평일 거 아니야. 그럼 루소 사회계약은 수평적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대성으로 이해해줘야 돼. 자, 가볼게 이제. 그러나 이제 루소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오나 보자. 자, 루소 동그라미. 다르다. 자, 그는 힘으로 민중들을 억누르고 공포심을 일으켜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상가들의 생각을 거부했고, 루소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자, 사람들 동그라미 뭐야? 민중. 자, 착한 마음을 믿었습니다. 자, 물결 잡으세요. 그렇지. 자, 어땠다고요? 파란색으로 잡을까? 루소, 민중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상대성. 됐습니까? 상대성 잡아줘야 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를 우리가 보면서, 읽어가면서 위에 거를 보면서 상대적인 짝만 탁탁탁 체크해 나가도 괜찮아. 자, 평범한 사람들이, 민중들이, 자, 또 물결 쳐. 서로 도와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물결 쭉 쳤어야 돼. 자, 민중들은 어떤 사람이야? 서로, 그렇지. 돕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볼게요. 즉, 그는 지배계급의 힘, X 치시고요. 바로 밑에 줄, 서로 도우며, 자, 물결 쭉 쳐.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한 차원 높은 질서. 여기까지 물결. 아하. 서로 도와서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질서. 그럼 뭐하고 대응되는지? 짝이. 무질서. 되지? 무질서하고 질서가 자,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갈 때 위에 걸 살펴보면서 읽어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루소가 주장했던, 자, 이제 사회계약입니다. 자, 사회계약은, 자, 사회계약 동그라미,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저 끝에. 수평이 눈에 들어와야 돼. 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평적입니다. 자,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뭉쳐서 창조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이 통제, X 잡고요. 어디 체크할래? 협동에 체크해줘야죠. 그렇지. 이 서로 돕는 게 바로 뭐예요? 협동이잖아. 루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민중들을. 자, 라달락갑니다. 자, 개인 동그라미. 화제죠? 마음대로 X. 그럼 어디에 우리가 물결 칠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여기다 물결 쭉 쳐야죠. 자, 이것은 강제로 따르는 것 X.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래? 복종. 그렇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물결 A not B니까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 물결.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 박애 혹은 인류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질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격리시켜 주는 게 맞죠. 그래서 가끔 뭐 깽판을 부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질서를 지키잖아. 그치?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각자의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도 중요한데, 개인의 자유도 중요한데, 이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가장 기본 핵심이죠. 자, 됐습니다. 그럼 자, 정리할게요. 전체 얘기는 얘가 다야. 그래서 또 입장의 차이를 잡아줬어야 돼. 자, 루소 이전의 사상가, 민중은 마이너스다. 자,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루소는 어떻게 됐어요? 민중은 뭐야? 플러스다. 됐나요? 그래서 사회계약 같은 경우는 얘는 수평, 그 다음에 얘는 수직.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건데, 루소 이전의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더 지적이다라고 생각했다. 이거 가달락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계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 이 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일제강점기 때 좀 나왔는데, 그래서 계몽은 자, 어떤 목매한 꿈을 깨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몇몇의 엘리트가 민중은 교화의 대상, 그리고 꿈을 깨게 해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만하기 짝이 없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엘리트 의식이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민중은 개돼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죠? 어떤 특정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중은 그냥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라는 거죠. 민중의 어떤 생명력,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민중의 두려움을 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특히 거기에 우리나라 민족은 성격이 좀 안 좋죠.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끌어내리죠. 그렇지. 얘가 선을 넘었는데 참다 선을 넘었는데 그러면 끌어내립니다. 동학농민이 그랬고요. 그렇지? 4.19가 그랬고요. 뭐 촛불혁명이나 또 최근에 응원본 혁명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아니다 싶으면 최고 권력자도 이제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한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민중의 생명력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성질이 안 좋아. 네, 이런 게 너무 멋져. 자, 루소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수평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3번 루소 이전의 사상가. 어떤 단어? 지배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4번에 루소 민중의 양보. 이런 근거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자, 5번에 루소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협동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루소가 말한, 자, 루소 사회계약 어떠하다. 됐습니까? 다시. 루소 사회계약 어떠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평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협동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치? 자,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치? 4번. 그래서 마을 청년회에서 주민들의 동의, 자, 얻어서, 그래서 모두에게 만족, 모두에게 이익. 이게 바로 질서 협동인 거죠. 자, 수평적입니다. 정답은 4번. 3번 볼까요? 자, 기억과 A의 성격을 가장 적절하게 말한 것은, 자, 기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A는 플러스예요. 그렇지? 이제 한용운이 얘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에요. 국가에 대한 복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밑으로 쭉 보면 대단하죠? 저기 민족 대표 33인. 그렇죠? 33인이 자, 어떤 식당 같은 데 모이죠. 왜냐면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밀고가 들어가 가지고 피해서 이제 식당에서 이 대표 33인이 전부 다 이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죠. 그때 낭독했던 양반이 이제 한용운이에요. 한용운. 특히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3명 정도가 이제 사실 이게 친일 행위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3명 정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 30명이 끝까지 자신의 이제 목숨을 바쳐서 했다라는 건 대단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어떤 죽음, 어쨌거나 자유를 외치는 거에는 반드시 목숨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해방을 했던 것은 이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희대의 개소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철도를 놓고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열차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먼저 어느 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열차를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독립해방까지 가지 않았나. 물론, 1910년에, 1919년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3.1운동. 3.1운동 망하기 전 때. 그게 엄청난 일본의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거야. 왜냐면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독립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민족 자결주의, 즉, 특정 국가의 특정 민족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걔네들은 우리가 사실 독립이 다 됐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일본이었어요.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 되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독립을 못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나라 그 국민이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그때 사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냥 국기를 흔들면서 그때는 이제 조선 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때는. 조선 독립 만세, 왜 이렇게 외치기만 하지? 오히려 이 국기봉 가지고 차라리 한 대라도 때리면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은 그럼 죽을 걸 몰랐을까? 일본 애들은 다 총칼 들고 있는데 알았죠. 그래도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도 했을까? 그게 옳은 거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죽을 거 알면서도. 그 뜻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뜻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김구,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원봉,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무장 독립과 그다음에 여러 독립운동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그 선조가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되게 멋진 것도 많아요. 1945년에 해방을 했잖아요. 그죠? 해방을 하고 나서 진짜 멋있었던 건 뭐냐면, 나라 이름을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건, 자, 고려로 지을까? 조선으로 지을까? 아니면 한나라로 지을까? 이 세 개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고려는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자, 고려는 뺍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둘이 있었잖아. 그치? 하나는 고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이시조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지? 조선이 있었잖아. 근데 조선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뺍니다. 그래서 결국 지은 게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나라죠. 한나라인데, 어떤 한나라예요? 큰 한나라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대한에서는 누가 주인이었지?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죠.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으로 지어집니다. 졸라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이 되면서, 여기서 한은 여러분들 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 할 때 하나의 민족의 의미가 아니야. 즉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 그 이전에 또 수많은 분들 중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내가 바라는 나라는, 자, 우선 통일과, 그 다음에 문화국가. 그치?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그치? 가장 앞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됐지! 100년 만에. 지금 웬만한 거에 다 K 붙잖아. 그치? 특히 뭐 캐대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알려진 게 문화. 그렇지, 문화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중에서 정말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죠. 선생님은 이미 일본을 앞섰다고 봅니다.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 세계 5위입니다. 이야, 세계 5위면 못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주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오히려 반대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는 남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이야. 형이야. 자,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의 강한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자,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가끔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수많은 종교인들이 좀 나섰으면 하는데, 왜냐면 종교인들은, 자,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인들은 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백성을 향해야 됩니다. 즉, 백성들, 민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종교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위기에 있을 때마다 특히 많은 종교인들은 뭐 중립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민족 대표 33인 전부 종교인이었어요. 이해가죠? 왜냐하면 민중들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들이 나선 거고. 그래서 그래도 되게 멋진 건, 여러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서서 어떤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일어나서, 야, 거기다 저항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힘을 보여주는, 이게 우리 대한국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진짜 자랑스럽고, 물론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민중들이.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역사는 민중들이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갈수록 되게 멋지게 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면 죄인 같은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예전에 언제지? 유도인가 레슬링인가 뭐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은메달을 땄어. 근데 준결승에서 그 사람이 여기 어깨가 빠져요. 어깨가 빠져서 결승전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서 유도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메달을 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가 나가면 안 되고 다른 애가 나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은메달밖에 못 땄다고. 얘가 거의 몰래 도망 오듯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이 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딱 서서 죄송합니다, 국민요. 제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메달이 아니면 죄송해야 되나? 은메달 보세요. 우주에서 2위 한 거야. 그렇지. 전 우주에서 2위 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의 메달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의 색깔은 같단 말이에요. 우린 뭐 해줘야 되냐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저번 올림픽인가? 아직 나는 그게 너무나 기분 좋았는데 우리나라 어떤 종목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여자애가 동메달을 딴 거야. 동메달. 얘가 너무나 해맑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해맑.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난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줘야지. 동메달도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4위를 했어요. 근데 4위를 했어도 얘가 되게 해맑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 그 기록을 경신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모습들로 계속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연예인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예인이 딱 나와서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냥 우리 예쁘게 사랑할 테니까 욕하지 말아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잖아. 그 막 사람들이 막 댓글 막 달잖아. 누가 아깝네, 누가 아깝네 막. 아까우면 어쩔 건데요? 본인이 사귈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연예인이 나와요. 나 같은 스타일 나와야 돼. 딱 나와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러면 싫어할 사람은 떠날 거고요. 이 모습이 좋아서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은 타율이고요. 자, A는 자율적입니다. 자, 됐어요. 얘기가 좀 길었네. 자, 이제 우리 좀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셔서 우리 어디 할 차례냐면 어머나 임진록이죠. 그렇죠? 임진록 30페이지 맞니? 아닌가? 우리 뭐 안 한 거 있어? 어떤 거 하다가? 최고만별곡에 라달라. 아, 그랬구나. 그래요. 자, 채봉 감별곡. 거기 그 중략 이유? 중략 이유는 좀 들어갔니? 그럼 A부터 하면 돼요. A인가? 네. 아, 그래요. 자, 7번 봐요. 자자.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애정소설 기억납니까? 자, 애정소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애정소설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남주와 그 다음에 여주의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 신분과 그 다음에 가문의 차이가 있었다. 자, 요거 하고요. 이때 여자 주인공은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꽤 주체적이다.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뭐예요? 장애 요소가 등장한다 그랬지. 이 장애 요소를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이나 죽음. 자, 그리고 운명 때문에 이들은 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때 부모하고 권력자가 상징하는 게 신분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의 위기가 있을 거예요. 자, 주인공이 위기가 있을 때 얘를 극복해야 되는데, 뭐에 주목해? how에 주목하라 그랬어. 어떻게 극복하니? 자, 이때 극복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극복하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 조력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애정소설만큼은 자, 결말에서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전체가 우리가 애정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중략부터 가볍게 툭툭툭 쳐나갈 거예요. 볼게요. 자, 아가, 너 거상의 별실이 좋으냐, 여염 즉 부인이 좋으냐. 자, 별실은 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첩이 좋니, 아니면 장필성이 좋니,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부잣집에 첩이 좋니, 아니면 가난한 집에 아내가 좋니, 이렇게 물었어. 그때 최봉이가 이제 등장했고요. 전 닭의 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닭의 입이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장필성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허허, 네가 남의 첩 구경을 못해서 이런 소리 하나 보다가는 호강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근거가 뭐예요? 호강입니다. 그렇죠? 남의 즉 부잣집 첩으로 들어가면 넌 호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부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부인 동그라미 쳤고, 자, 김진사 동그라미 쳤죠. 뭐라고 합니까? 밑에 계집의 자식이라는 것은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지. 됐죠? 그래서 뭐예요? 자, 너 호강해야지. 그리고 내 말 들어야지. 유교적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너는 자, get out away. 자, 네 방으로 가라. 자, 그랬더니 채봉을 보내고, 자, 내외는 보통 부부입니다. 부부. 자, 내외가 서울로 올라갈 논의를 하고, 자, 뭐 가장 진물, 자, 무슨 얘기예요? 살림을 자, 뭐 챙겨서 상경할 자, 준비를 하더라. 이때 자, 장면 전환돼야죠. 채봉이 동그라미가 되고요. 자, 초당 네모 잡으셔야 됩니다. 나와서 누구 생각해? 장씨 생각합니다. 장씨의 부위표. 그러니까 장필성일 거예요. 홀로 탄식합니다. 자, 여기에 의도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여자의 몸이 되어서 한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않을 거야. 결국 뭐야? 나는 온리 장필성. 됐습니까? 요 얘기죠. 온리 장필성. 자,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그치? 자, 내 몸이나 불의제, 즉 정의롭지 않은 죄를 면하리라. 그렇지. 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지조절개를 지키리라. 자, 이렇게 되겠죠. 즉 정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요.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이윽고, 자, 지금 위기잖아. 위기지, 위기. 자, 그럼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결하니를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으로 끌고 갔어야 돼. 여기서부터. 자, 누가 등장해? 취향이 등장합니다. 취향 동그라미. 얘 취향아. 세 번째 줄.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의도가.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밑에 줄. 밑줄 쭉 쳐봐. 소전은, 그지? 아씨는 서울 만화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밑줄. 그치? 그러니까 허판서에 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는 이제 그냥 재밌어요. 그러나 아씨께서는 그냥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만 나는 장필성을 어떻게 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채봉이가 이 말을 듣더니 아니요, 방법이 있어. 도리가 있다. 거기다 밑줄. 그 도리가 뭡니까? 마지막 줄에 종로에서 도망갈 거야. 그래서 종로에서 자, 몸을 피할 것이다. 요거죠. 결국 칠판 보세요. 자, 여기에선 장애 요소가 둘이 나와요. 그렇죠? 자, 누구? 부모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 우리가 참봉을 받았기 때문에 김진사가 김참봉으로 바뀐 거예요. 맞나요? 여기 김참봉으로 바뀌었지? 어디야? 아, 아직까지 김진사구나. 미안합니다. 자, 김진사와 자, 바로 김진사 이씨인가요? 이씨 부인. 자, 권력자 등장했죠. 누굽니까? 허판서. 그렇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위기입니다. 자, 위기 극복 어떻게 했니? 스스로 했죠. 됐습니까? 취향이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가 나 도망갈래 라고 본인이 꾀를 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키워드인 거예요. 이 부분이 키워드. 자,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반대합니다. 자, 반대한 부분 한번 살펴볼게. 자, 어디였냐면 중략 이전일 거예요. 중략 이전에 중략 이전에서 거기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로 딱 해놓은 거 있죠. 열이 번쩍 나서 무릎을 탁 치며 거기 찾았죠.
그 위에 대사 한번 볼게요. 위에 대사. 남의 눈에 가시에 되어서 무슨 독을 당할지 몰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도 호강만 하면 제일이란 말이요. 나는 그런 호강 안 시키겠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결국 딸의 삶이 바늘방석처럼 불편할 것이다. 동그라미 4번에. 그리고 자, 바로 김진사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호강이죠. 호강. 호강이란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봉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뭐? 호강할 것이다. 됐죠?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조금 어려웠습니다. 2번의 정답 4번이에요. 자, 1번에는 강직하다. 오른쪽에. 2번에는 뚜렷한 소신이다. 그 다음에 3번에는 출세 X겠죠. 출세의 삶과는 거리가 먼다. 그 다음에 5번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5번 선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 끝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주도적 해결이 눈에 들어와야 돼. 사실 이 선지가 제일 중요한 선지야. 자, 그럼 4번 볼게요. 채봉은 가정에서의 책임보다는 사회에서 책임. 자, 사회 밑줄 쳐봐. 자, 조선사회죠. 자, 조선사회는 어떤 가치관? 유교. 그렇지. 유교적 가치관. 그럼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딸 자식은 누구 말 들어야 돼? 부모 말 들어야죠. 이해 갑니까? 이거 들었니 안 들었니? 안 들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책임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분부, 유교적인 것보다 자, 개인의 언약을 중시하니까 사회보다는 뭐예요? 개인이죠. 그렇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넘기면 작자 미상의 자, 이제 임진록입니다. 자, 이제 소설 2개하고 시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가네. 자, 요거 우리가 풀어보고 그다음에 해설은 자, 이따 쉬고 할 테니까 자, 칠판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특히 고전 소설이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 때 고전 소설이 늘 오답 베스트 안에 들어가. 자, 네모는 뭐였습니까? 배경이었습니다. 네모 배경이었어. 시공간적 배경이죠. 자, 얘는 뭐죠? 인물. 그렇지? 이응 인물입니다. 인물은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심리. 그렇죠. 심리죠. 그냥 껴 맞추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장면 전환. 됐습니까? 장면 전환. 이해가니? 자, 요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으로 돼야 돼. 자, 이때 이 장면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자, 배경이 TS 되거나, 자, 아니면 특정 어휘들이 있었죠. 자, 이때 어느 날 한편. 자, 고전 소설에서는 각설이나 자, 차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이것만 잘 체크하면 돼. 자, 시작. 제목 확인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문제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번 문제가 일치기 때문에 자, 여긴 중략이 없습니다. 장면별 실시간으로 빠바박 제껴 나가셔야 돼.
자, 다 풀고 앞에 거 적으시면 됩니다. 앞에 거 사자성어 뜻이에요. 자, 1번 문제가 빨리 풀리면 빨라져요. 그래서 장면 전환하면서 바로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번 문제 실시간으로 풀어야 돼. 자, 답본 친구는 앞에 적어 쓰셔야 됩니다. 그 뭐지? 사자성어 선생님 앞에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설명해 줄게. 사자성어는 뭐 원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사자성어는 한자 능력 있다면 좀 좋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사자성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1주차로 다시 넘어갑니다. 1주차. 자, 쭉 적으세요. 해설은 이따 할 테니까.
위에 적어야지. 자, 시간을 필요한 사람? 잠깐 쉬겠습니다.